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태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기를 키울 때 태열이란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소위 말하는 태열이 생겨서 부모를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태열이 뭔지 아시는 부모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열이 그 태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태열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태열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것을 태열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듯 하면서도 정작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은 태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열은 부모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떤 것을 보고 태열이라고 할까요? 부모들은 아기의 피부에 전에 없던 붉은색의 병변이 생기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우둘두둘하게 튀어나오는 병변이 생기면 태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신생아나 어린 아기 시절에 피부에 생기는 거의 모든 병변을 태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열이란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태아 시절에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로부터 열을 받아서 태어나서 그것을 발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태열이라는 것이 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고 열을 발산시켜주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잘생긴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화를 참으면 태열이 잘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덥게 키우면 열이 더 심해져서 태열이 더 심해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아직도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태열이라고 부르는 병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태열이라고 부르는 병은 정말 다양합니다. 신생아 여드름, 밀입종, 신생아 중독성 홍반,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 다 태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기저귀 발진이나 피부가 건조해진 것까지도 태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병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태열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의학적 병 이름이 아니고요. 어린 아기 피부에 생긴 모든 피부병에 다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 피부에 뭐가 생겼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태열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태열이란 말은 물고기란 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고기란 물에 사는 것이겠지만 특정한 물고기를 요리할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물고기라 부르는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돔, 칼치, 참치 등등 정확한 이름을 대야 이 물고기가 민물에 사는지 바다에 사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서 어떤 부위가 어떤 맛을 내는 등의 상세한 특징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회쳐서 먹든 구워 먹든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들이 태열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태열이란 병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말을 할 때부터는 이 아기에게 생긴 태열이란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태열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단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태열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태열을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은 둘 다 태열로 부를 수는 있지만 경과나 치료법이나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열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소아과를 방문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태열이 생긴 아기를 진료하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이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바로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아질 병이면 약을 주지 않을 것이고 피부 관리가 필요한 병이면 보습제 사용과 비누 사용에 대해서 처방을 해줄 것이고 스테로이드 연고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해 주실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는 경우 너무 겁내지 마시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태열의 일반적인 관리법도 있습니다. 이건 보통의 아이들 관리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는 너무 덥게 키우지 말고요. 너무 많이 싸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한 경우는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 온도는 겨울에는 22도 전후를 유지하고 여름에는 실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너무 춥지 않게 냉방을 하시고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 전에는 목욕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미세먼지나 곰팡이처럼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처럼 공기 정화 능력이 좋은 필터를 장착한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피부가 건조해지는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병은 보습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와 보습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는 연고를 바른 후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일단 태열이 의심되고 고민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이 병이 무슨 병인가를 알고 처방받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태열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넘어가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죠. 아닙니다. 태열은 신생아 시기에 생긴 모든 피부병을 다 태열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태열이라고 생각했던 병이 실제로 아토피성 피부염이어서 그게 다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단이 붙을 수는 있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니었던 병이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거나 심해져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열은 걱정할 필요 없다. 저절로 좋아진다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아닙니다. 태열 중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병도 있지만 치료를 해야 하는 병도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태열은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정말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태열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맞나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태열 중에는요. 신생아 중독성红斑이라든지 신생아 여드름의 대부분은 사실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저절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접촉성 피부염이 심한 경우라든지 신생아 여드름의 경우도 심한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열이란 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받고 진단이 붙으면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열은 발에 흙이 묻으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태열이라 부르는 상당히 많은 병들이 아기가 걸어다닐 무렵이 되면 많이들 좋아지기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데 이 말을 너무 믿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병은 저절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아기가 고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한데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는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두뇌 발달이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알레르기 병들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태열이란 병도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발이 흙이 묻으면 좋아진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황토흙을 발라주는 부모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태열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죠. 아닙니다. 태열이 있다고 보습제를 바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열이라 말하는 것이 무슨 병인가에 따라서 보습제를 바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발라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생아의 피부는 원래 좀 건조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보습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부가 많이 건조한 경우는 보습제를 바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처럼 피부가 건조해지는 병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림 종류가 보습 효과는 좋은데 새로운 보습제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병변이 없는 부위에 조금 발라봐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손에는 보습제를 일반적으로 바르지 않고 특히 손가락 부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습제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태열에 좋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사용해보면 안 될까요? 글쎄요. 태열이라는 것이 정한 병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없이 함부로 어떤 용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저절로 좋아지는 병부터 치료해야 되는 병까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좋다고 하는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뭘 사용하기 전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단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태열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면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하시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병에 따라서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소아과에서 질병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방받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발라서 좋아지면 숨는 것이 아니고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병들은 어린 시절 재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다시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약을 발라서 숨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처방받은 대로 사용하시면 부작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열에 좋은 보습제나 입욕제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보호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 역시 소위 말하는 태열이 어떤 병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생아 중독성만이나 신생아 여드름 같은 것은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지루성 피부염도 대부분은 그런 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보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열에 뭘 사용하고 싶으면 일단 소아청소년과 가서 진료를 받고 이게 무슨 병인가 진단을 받고 아기에게 맞는 보습제를 추천받으시면 됩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고민들을 부모들께서는 많이 하니까 제가 그냥 길지만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드립니다. 태열은 덥게 키우면 더 심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 태열은 열이란 말이 들어가서 많은 부모들이 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열과는 별 상관이 없는 질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빨리 성장하면서 아기 몸에 열이 많이 만들어져서 발산한다는 말도 있지만 의학적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태열이 있다고 해서 아기에게 열이 많다는 말도 의학적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태열은 열과는 상관없지만 아기들을 너무 덥게 키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22도 전후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태열이 있으면 좀 시원하게 키워야 한다는 말도 있죠.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죠. 태열이 있을 때 시원하게 키운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병은 시원하게 하든 안 하든 저절로 좋아지고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병은 시원하게 해준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기들은 너무 덥지 않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태열이라고 생각해서 시원하게 해서 치료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기를 싸두면 열이 쌓여서 태열이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태열은 열과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싸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기를 푹 싸두는 것은 요즘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태열은 햇볕을 쬐면 좋아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햇볕 쬐는 것은 대부분의 태열에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어린 아기들의 경우는 피부가 연약하고 자외선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는 직접 햇볕에 노출되지 말라는 지침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태열은 의학적인 병 이름이 아니고 아기들 피부에 발진이 생겼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 몸에 태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